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이슈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또 LA 총영사관과 한인 경제단체들이 간담회를 갖고 한인 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죠? 네, UC 버클리 정치학연구소가 실시한 건데요. 네. 지난달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357명의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슈가 뭔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새 행정부에 바라는 건 무엇인지를 알아본 겁니다. 네, 새 행정부에 가장 바라는 건 무엇이 1위로 나왔습니까? 네, 새 행정부에 전달하고 싶은 단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테이크케어 해달라. 아하. 잘 대응해 해결해 달라는 거죠. 네. 여론조사는 13가지 이슈를 던져주고 이 가운데 3가지 우선순위를 뽑으란 방식으로 이뤄졌는데요. 그랬더니 그중에서 단연 코로나19 구호를 최우선 순위로 뽑은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전체 56%가 이 코로나 구호를 가장 첫 번째 이슈로 뽑았는데 과반의 응답자가 한 이슈를 뽑은 건 이게 유일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나온 거예요? 뭐 헬스케어도 있었고요. 네. 또 뭐 이민 문제도 있었고 기후 변화, 인종 관계, 그러니까 인종 간 갈등 문제 같은 거죠. 네네. 그리고 경제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네. UC 버클리 정치학연구소가 이런 여론조사를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늘 포함시켰던 이슈들이 이번에도 역시 명단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팬데믹인 만큼 이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구호 이것도 포함이 됐는데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구호를 최우선 순위로 뽑은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것이긴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가장 많이들 얘기하고 또 듣는 게 부양 체크. 지금 뭐 $1,400 받는지 언제 받는지 네. 또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에서 매달 $2,000씩 지급하는 안을 촉구하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 한인 사회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저희 라디오 코리아 기사 조회수를 봐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19 말고 바이러스도 이슈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관심이 높을 편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역시 최우선 순위로 꼽은 응답이 많았습니다. 네. 앞서 코로나19 구호만이 응답자 과반이 선택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바이러스에 관해서도 무당파 유권자들로만 국한시킨다면 아하. 역시 50%를 조금 넘겨서 과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선 당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민주당과 무당파 유권자들과는 달리 이 공화당 유권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대하게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단 29%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대한 우려 사항이라고 꼽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과하게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바라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관점이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전에 주홍석 국장도 왜 바이든 대통령의 선호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쪽에서는 뭐 90%가 좋아하고 네. 또 공화당에서는 10%만에 좋아한다는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두 양 진영이 지금 대립이 너무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살펴봤다면서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UC 버클리 정치학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당연히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지한다는 응답은 전체 62%, 지지하지 않는다 32%였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강요 인선에 있어서도 잘했다 또는 매우 잘했다라는 평가가 다수였습니다. 네. 전국의 이 지지율은 49%로 나왔다 그러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62%니까 역시 높네요, 이쪽이. 그렇죠. 확실히 높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이 한인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는 소식인데 이 간담회는 코로나19에 관계되는 그러한 간담회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관련 현황, 음흠. 그리고 올해 한인 상공인들 지원 방안이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간담회는 지난 2일 열렸는데요.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네. 간담회에는 박경재 총영사 비롯해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들, 또 이 밖에 세계 한인 무역협회 옥타, 한인 물류협회, 한인 의류협회, 한인 섬유협회, 한미 텍스 연구 포럼, 한미 관세 무역 연구 포럼, 또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 그리고 몇몇 영사 등 모두 12명이 참석했는데요. 네. 현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한인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습니다. 네. 이게 한인 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먼저 LA 한인 상공회의소의 강일환 회장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인 식당들을 이 단체에서 돕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인 사회가 또 백신 접종도 보다 빨리 맞을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다 했는데요. 향후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데에 의사협회, 치과협회와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의 노상일 회장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비즈니스 멘토링, 정부 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연계 사업 비롯해서 또 정부 경제 정책과 규제 개선, 건의 창구 역할을 하고 타 지역 상공회의소와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영김 하원의원과 온라인 간담회 통해서 배달 수수료 낮추고 또 2차 PPP 론 자격 요건 완화시키고 LA 롱비치항 그 물류 적체 해소를 위한 항만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건의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LA 총영사관에 건의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사업 목적으로 한국 들어가는 이곳 한인 비즈니스맨들 많잖아요. 네. 그렇게 들어갈 때 자가 격리 2주 동안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좀 완화해달라고 완화해달라.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공인들의 사기 진작에 좀 더 적극 지원해달라고 총영사관 측에 전달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LA항, 롱비치항 이쪽에 지금 화물선이 꽉 지금 정체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한인 물류협회에서도 참석했다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 한인 물류협회 앤드루서 회장은 현재 LA 롱비치항 종사자 중 700명 정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1,800명 정도는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역시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로 인한 결과는 항만의 물류, 하역 지체 현상으로 이어져서 이게 아주 심각한 현상으로 지금 문제로 꼽힙니다. 화물 운송 시간이 평소 대비 2배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화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한인 물류협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보 공유입니다. 요즘 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요. 신속하게 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다운타운 의류도매시장 이 자바 쪽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 한인 의류협회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조범열 회장은 코로나19 단체 방문 진단 서비스를 거의 6개월 정도 동안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바 시장에 워낙 라티노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여러 명이 함께 일하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누가 한 명 감염되면 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검사에 좀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백신 접종 서비스에도 참여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마스크 등 방역 제품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지원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세무 무역 쪽 단체들도 참가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인 상공인들에게 이쪽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한미 텍스 연구 포럼 앤드류 리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세무 세미나를 2차례 개최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자평했는데요. 올해는 연방국세청 IRS가 지난해 못했던 그런 세무 조사를 좀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요. 관련 정보를 추후 한인 사회와 잘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미 관세 무역 연구 포럼 김진정 회장은
올해 대중국 301조 관세, 또 이커머스 등 주요 무역 이슈에 대해서 세미나 개최해서 무역과 연관된 한인 비즈니스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저스틴 오 회장도 정확한 경제,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가 육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고요. 특히 오는 18일 2차 부양책 관련한 온라인 세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뭐 한인 경제단체들이 많은 계획들을 발표를 했는데 총영사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LA 총영사관도 한인 상공인들의 그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방역 제품의 대미 수출 지원, 또 다수의 온라인 경제 세미나 개최, 연방정부 경제 지원 프로그램 안내, 자원봉사자를 통한 법률, 세무 안내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한국에 건의할 게 있다면 건의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연방, 이 미국 정부 기관과 협의하거나 또 관련 자료를 공유할 게 있다면 그것도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도 총영사관과 여러 단체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한인 상공인들의 그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작년 한 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을 테고 올해도 나아질 것이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감을 떨치기는 어려운데요. 네. LA 총영사관과 한인 단체들이 이런 자리 갖고 한인 상공인들 지원키로 약속한 게 실제로 큰 도움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